12시리즈 연속 위닝 시리즈라는 엄청난 대기록 후에 창원에서 잠실로 넘어오면서 임창규 선수가 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를 졌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아쉬워하는 LG 팬분들이 당연히 많을 텐데요. 그 전에 치리노스가 무려 NC를 상대로 어마어마한 투구를 보여주면서 치리노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토러스 선수가 아직까지 3경기 나왔고 물론 3승에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저번 기아전은 이제 주 2회 등판이기도 했고 5이닝을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토러스 선수가 그 기아전 이후로 이제 푹 쉬고 등판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몇 번 던지지 않았으니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토러스 선수를 LG 트윈스의 1선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선발이 되려면 이렇게 투구를 해야 한다. 라는 분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이죠. 이제 새벽이 지나서. 오늘 선발은 이제 키움은 박정훈 선수고, 이 박정훈 선수는 선발이 아니라 불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펜 데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토러스 선수는 선발이죠. 그래서 지금 이 박정훈 선수는 지금 10경기에 나왔는데 10이닝이고요. 9이닝당 탈삼진이 1.8개밖에 안 돼요. 볼넷은 5.4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닙니다. 25년도 드래프트에 3라운드 28순위예요. 물론 이제 피안타율은 2할 오픈 6리로 나름 준수합니다. 나름. 그러나 볼넷이 많죠 지금. 네. 자, 그런데 토러스 선수가 자 보시면 1선발은 뭐가 어떻게 해야 1선발이라는 생각이 드냐요. 일단은 강력한 구위가 필요해요. 임창규 선수도 국내 1선발이 맞습니다. 국내 1선발이 맞는데 이제 타자를 압도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수싸움에 능하고 컨트롤이 좋고 정말 아트 피칭을 한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폰세나 뭐 앤더슨이나 올러나 네일이나, 그렇죠? 화이트 선수다, 이런 선수들하고 붙으면은 저 선수의 투구는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이제 압도적인 외국인 1선발 느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 첫 번째 덕목은 삼진율이에요. 9이닝당 삼진율이 최소한 9개는 넘어야 압도적인 투수입니다. 왜냐? 이닝당 하나의 삼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다는 이 삼진 능력은 위기에서 팀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사 만루다. 그런데 삼진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2사 만루로 되면서 점수를 안 주고 만루 찬스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WHIP가 지난 기아전에 많이 올라가서 0.94가 됐어요. 하지만 자책점은 0.5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보시면 구종이 표현된 게 직구, 커터, 포크볼, 커브인데요. 커브는 가장 조금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염갈량이 왜 이 선수에게 족집게 과외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선수의 포크볼을, 이 선수가 지금 커브볼은 각도보다는 속도가 매력적이다. 커브볼의 각도가 매력적인 거는 임창규 선수죠. 손주영 선수라. 하지만 이 선수는 속도가 이제 빠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사실 커브볼은요, 직구랑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좋은 구종이에요. 그런데 속도가 매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컷 패스트볼은 보통 우완 투수와는 다른 각도로 꺾였다. 이런데 지금 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이게 포크볼이 전체적으로 밀려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은 낙폭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립을 바꿔보는 게 어떤가 하면서 족집게 과외를 해서 이 포크볼이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토러스 선수가 오기 전에 분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포심, 투심, 그러니까 직구와 투심은 이제 약간 치리노스 선수처럼 아래로 가라앉는 투심, 그리고 싱커는 포심과 구속이 똑같은데 이게 되게 위력적이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고 체인지업,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체인지업으로 표기됐는데 이게 지금 포크볼입니다. 포크볼 137에. 그리고 커터가 아래로 가라앉은 거고,
슬라이더가 이제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 안죠. 오른손 투수가 우타자에게 던지면 우타자 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게 좀 약해요. 그리고 커브가 128km인데 이 커브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지금 임창규 선수 같은 경우는 직구가 140대인데 커브가 100km대거든요. 그러면은 무려 40km, 막 30km 차이가 나니까 좋은데 지금 30km 차이가 안 나죠. 30km 차이가. 이런 경우는 커브가 덜 재미를 보게 돼 있어요. 직구랑 구속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타이밍을 뺐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토러스 선수가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 건데요. 이거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투심이라기보다는 요 싱커. 이 토러스 선수에는 싱커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왜냐? 직구랑 똑같이 오는데 휘어요. 치리노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치리노스의 투심은 직구랑 똑같이 오는데 아래로 이렇게 뚝 가라앉는 게 치리노스예요. 아래로 가라앉는 거. 근데 토러스 선수는 아래로 가라앉기보다는 옆으로 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쪽으로 휘느냐? 우타자 몸 쪽으로 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구가 헛스윙을 당할 때 언제 헛스윙을 많이 당하죠? 타자들은 떨공삼이라고 하죠. 아래로 떨어질 때. 그리고 바깥쪽으로 휘어나갈 때 삼진을 많이 당하죠. 자, 근데 토러스 선수의 이 싱커라는 거는 우타자를 기준으로 몸 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멀리서 던졌을 때 요렇게 들어오면은 삼진을 당할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 볼처럼 보이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삼진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확률보다 좌타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면 이게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볼처럼 이렇게 휘어져 나가면은 헛스윙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토러스 선수는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더 강합니다. 우투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싱커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타자를 상대로 싱커가 효과적이려면은 반드시 제구가 돼야 돼요. 바깥쪽에서 이 모서리 쪽으로 오는 스트라이크가 돼서 아, 이게 볼인 줄 알았는데 스트라이크다, 이런 느낌. 아니면 우타자 몸쪽으로 직구인 줄 알았는데 꺾여 들어와서 몸쪽으로 오면은 방망이에 요렇게 맞으면서 내야 땅볼이나 플라이 아웃이 되는, 이렇게 여기에 싱커가 제구가 돼야 완벽하고, 요 가운데 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치기 딱 좋아. 왜냐? 이쪽에서 이렇게 와요. 그럼 가운데로 오죠. 그럼 이런 건 장타 나오는 거야. 여기서도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도 배트에, 그러니까 배트 중심에 맞을, 이 가운데 오면 배트 중심에 맞기 때문에 우타자를 기준으로 싱커는 여기랑 여기를 던져야 되고요. 좌타자는 이렇게 와도 치면 아웃이 되겠죠. 몸쪽이니까. 그러니까 좌타자는 요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타자에게 보다는 좌타자에게 더 효과적인 구종이 싱커고요. 하나 더. 이 선수가 직구가 구위가 좋아요. 높은 쪽에 던지면 생각보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 직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직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면 타자의 방망이가 아래를 쳐요. 이런 게 이제 과거 오승환 선수의 라이징 패스트볼 돌직구인 건데, 이 선수는 확실히 직구도 낮은 쪽보다는 높은 쪽에 던질 때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경혁 감독의 포크볼이에요. 자, 직구 구속이 빠른 선수가 포크볼을 던지잖아요. 그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김진성 선수도 직구와 포크볼로만 타자를 요리하고 있죠. 거의 투피치인데. 근데 토러스 선수가 이 포크볼을 잘 던질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데, 이 직구가 구속도 빠르고 라이징성이니까 위쪽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크볼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니까 어디로 형성되겠어요?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낙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구속도 137이니까 타자가 헷갈릴 수 있죠. 이게 구속이 빠르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우타자 쪽으로 휘어요. 이 공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우타자 쪽으로 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좌타자 바깥쪽으로 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타자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타자 쪽으로 휘어요. 그러면 삼진보다는 커트를 당할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 구종 포크볼조차도 좌타자에게 더 매력적이고 우타자에게는 약간은 덜 매력적인, 물론 낙폭만으로도 삼진을 잡을 수 있지만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두 개의 구종만 가지고도 김진성 선수보다 훨씬 훌륭한 피칭을 할 수 있는 거고, 선발 투수로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선수가 커터라는 게 뭐냐면 직구와 슬라이더의 그 중간 지점이에요. 어제 임창균 선수의 커터, 슬라이더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브먼트가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랑은 너무 달라요.
유영찬 선수는 이 우타자 기준으로 슬라이더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막 휘잖아요. 그럼 우타자들 그냥 헛스윙 삼진 다 당하는데 임창규 선수도 이렇게 안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안타를 맞거나 커트를 당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 토러스 선수의 커터가 구종이 두 개인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좌우 폭은 거의 없고 낙폭 상하 위치만 있는데 자 보시면 포크볼은 낙폭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137km 정도 된다고 치면 커터는 145km예요. 근데 조금 아래로 가라앉아요.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해요. 자 재미있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김영우 선수가 공이 빠르죠. 김영우 선수의 삼진이 이닝당 더 많을까요? 유영찬 선수의 삼진이 이닝당 더 많을까요? 놀랍게도 당연하게도 유영찬 선수입니다. 왜냐? 유영찬 선수는 직구 구위는 김영우 선수보다 낮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포크볼도 있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영찬 선수는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를, 좌타자에게는 포크볼을 던지죠. 이 커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헛스윙을 유도하는 구종은 아니고요. 헛스윙을 유도하는 구종은 아니고 타자에게 범타를 요구하는 구종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낮은 쪽이 형성되는 게 좋을까요? 높은 쪽이 형성되는 게 좋을까요? 높은 쪽입니다. 왜냐? 자 높은 쪽이 형성이 되면 이게 타자 눈에는 직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구 타이밍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눈 위에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빠따를 휘두르는 거예요. 배트를. 그런데 그 배트를 휘둘렀을 때 직구보다 느리네 하면서 헛스윙이 나오는 거고요. 아래쪽이면은 타자들이 이거를 직구보다는 뭐로 인식해요? 변화구로 인식하죠. 그런데 직구 타이밍 오다가 살짝 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망이에 맞아요. 왜냐? 이게 유영찬 선수의 슬라이더처럼 확 휘면은 방망이가 안 맞아요. 근데 살짝만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게 방망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종은 위에서 형성돼야 좋은 구종이에요. 자 그리고 이 슬라이더 요거는 이제 조금 구속이 더 낮은데 어쨌든 커터 요게 우타자 기준으로 정말 살짝 휘어요. 살짝 많이 휘어야 되는데 살짝 휘어. 그럼 좌타자는 몸쪽이죠. 자 그러면 이 구종에 대해서 자 우타자에 효과적일까요? 좌타자에게 효과적일까요? 좌타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왜냐? 우타자들은 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라이더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 선수의 슬라이더는 별로 안 휘어요. 그러면 요쯤 왔을 때 슬라이더가 우타자의 배트에 맞겠죠. 그럼 바깥쪽인데 자 이미 바깥쪽이에요. 이미 많이 안 휘니까 이건 당연히 뭐예요? 볼도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커터가 약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임창규 선수의 슬라이더가 약점인 것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좌타자의 경우는 이렇게 오다가 살짝이라도 휘면은 이게 스트라이크처럼 오네. 근데 이제 배트를 휘두르면은 안쪽으로 살짝 꺾이니까 범타가 유도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선수가 투구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이 선수의 직구가 위력적이기 때문에 위가 44.4%고요. 이 위가 아래는 41.3%예요. 위는 직구를 던졌을 것이고 아래는 포크볼이나 커터를 던졌겠죠. 자 그리고 왼쪽이 48.6%예요. 왜냐? 이쪽으로 휘는 싱커랑 포크볼이 이쪽으로 휜다고 그랬죠. 이쪽은 뭐예요? 커터예요. 주로 슬라이더. 이쪽이 더 적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탈삼진 분포도가 아래가 훨씬 많죠. 왜냐? 이 선수는 직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151에서 153이 던져지잖아요. 그 직구를 타자가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138km의 포크볼이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삼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래쪽 삼진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러스 선수는 직구보다는 포크볼을 많이 던지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직구는 어디에? 위에 던지면 좋겠죠. 구위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서 토러스 선수가 이제 마지막 퍼즐 LG의 마지막 우승 퍼즐인데 자 지금 보시면 투심이 되게 좋죠. 152 그리고 싱커가 141. 그러니까 요 슬라이더가 조금 휘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포심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구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 선수가 오자마자 직구로 타자를 다 잡아내는 거예요. 왜냐? 직구 구위가 워낙 좋으니까 헛스윙 상진, 라이징성인데 자 보면은 요 직구를 타자가 왜 쳤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 높은 직구를 타자가 치는 이유는
이 선수가 직구가 보통 타자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이 선수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는 배트를 요 아래쪽을 휘두른 거죠. 아래쪽을. 그래서 삼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최고 구종은 직구가 맞아요. 지금 높은데 계속 휘두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렇게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방망이가 아래예요. 이해되시죠? 이 공보다 공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선수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게 아까 선수들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 뭐냐? 뭘 처음 봤냐? 지금 보면 요거 요 2번 구종이 뭐냐? 커터거든요. 이게 왜 허경민 선수가 쳐다봤냐? 보통 슬라이더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볼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안 꺾인 거예요. 요거만큼밖에. 그래서 허경민 선수가 슬라이더인데 왜 안 꺾이지 하고 쳐다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타자 바깥쪽으로 빠지는 공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토러스 선수가. 슬라이더 그립, 커터 그립이죠. 자, 어쨌든 직구는 굉장히 좋고 포크볼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포크볼이 좋은 거예요. 생각보다 벌써 영상이 길어졌네. 자, 어쨌든 이게 보시면 자, 낮게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커브 다음에 포크볼 임창규 선수가 잘하죠. 커브는 느리면서 붕 하는데 포크볼은 빠르면서 아래로 뚝 떨어지니까 이 임창규 선수도 잘하는데 커브 다음에 포크 다음에 커브는 언제나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삼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 커브 다음에 포크 딱 오니까 타이밍 완전 뺏기면서 아웃이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높은 직구죠. 장성우 선수. 그리고 요거는 포크볼 낮은 쪽. 그러니까 요렇게 던져야 토러스 선수는 장점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포크볼.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워낙 위력이 있으니까 삼진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커터는 삼진을 잘 안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커터는 무브먼트가 작기 때문에 이 커터를 던졌을 때는 삼진을 잘 당하지 않고 범타를 유도할 때 쓰는 거예요. 범타를. 그런데 저는 이 커터를 최대한 이 토러스 선수가 1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써야 된다. 그것은 임창규 선수가 슬라이더를 조금 던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151km의 직구잖아요. 하지만 좌타자한테 강하다고 그랬죠. 왜냐? 이 직구가 좌타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휘니까, 바깥쪽으로 휘니까 헛스윙이 되는 거죠. 직구도 빠르고. 그리고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40km의 포크볼이에요. 요게 포크볼인데 좌타자 기준으로 먼 쪽으로 휘죠. 그러니까 좌타자한테 강한 거예요. 높은 쪽은 계속 삼진을 당하는 거고 직구가 안 떨어지니까. 지금 그리고 포크볼 보이시죠? 포크볼은 언제나 이렇게 낙폭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보면 요 위치 보세요. 직구가 여기다 던졌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나 차이가 나니까 높이가 요러면 삼진 나오는 거거든요. 김진성 선수가 이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현민 선수도 어때요? 5구. 자, 5구가 지금 이제 포크볼 5구 여기. 근데 6구 포크볼을 던져도 이게 아무튼 위력적이니까 요 위치에 던져도 삼진을 당한 거고, 이 직구 4번 직구가 이제 여기였는데 낙폭 차이가 크죠. 요러면은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요러면은. 그리고 커터 위치 계속 보이나요? 커터 여기도 지금 커터가 2번 여기인데 요게 안 꺾여서 스트라이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처음이니까 이게 꺾일 줄 알고 안 친 거예요. 일반적인 슬라이더 개정이면 이게 더 꺾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장진혁 선수는 5구 요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휘니까 삼진을 당한 거고. 자, 어쨌든 토러스 선수가 이제 장점을 많이 봤다면 첫 번째, 기아전에는 단점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볼 배합과 매우 관련이 있다. 일단 박찬호 선수가 이 직구는 너무 잘 친 것 뿐이에요. 154의 직구를. 그리고 요거 사실 커터는 보통 파울이 되죠. 근데 요 커터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커터가 효과가 있다, 높은 커터가 효과가 있다, 100% 높은 커터가 효과가 있다. 왜냐? 낮은 거는 일반적인 선수들이 낮은 커터는 슬라이더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슬라이더보다 덜 꺾이는 슬라이더기 때문에 선수들은 낮은 커터를 분명히 파울이거나 안타로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높은 커터는 타자 입장에서는 높게 날라오면 일단 이거를 속도가 140은 되니까 직구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휘두르는데 직구가 아니네. 그래서 평소 직구 타이밍처럼 나가다가 이 헛스윙을 당하는 거죠. 왜냐? 일반적으로 높은 슬라이더를 잘 안 던져요. KBO 리그 투수 중에 높은 슬라이더를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보시죠? 이거는 박찬호 선수가 잘 친 거예요. 왜냐하면 우타자 기준으로 이 싱커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원래 보통 범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박찬호 선수가 몸을 뒤로 빼면서 안타를 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커터가 자 보시면은 높은 쪽이죠. 지금 이게 높은 쪽이죠. 이 7구가 그러면은 이게 네 효과적인 거예요. 그나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보세요. 요 커터 파울 당했죠. 5구 어디 있어요? 낮은 쪽이면은 커트 당해. 왜냐 일반적인 슬라이드는 이만큼 꺾이는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꺾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는 만큼 보이는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 보시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커터도 나성범 선수가 삼진당한 이 커터 그나마 우타자보다는 좌타자에게 효과 있다고 그랬죠. 왜냐 이렇게 몸 쪽으로 살짝 꺾일 테니까 배트가 맞아도 범타가 나올 텐데 높은 커터는 역시나 직구 타이밍인 줄 알고 네 이해되죠? 하지만 요 커터 3구 커터는 어디죠? 낮은 커터는 슬라이더 궤적처럼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테니 여기서 파울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을 잡았고 이 높은 직구는 언제나 이 선수에게 매력적인 카드다. 이 토러스 선수의 가장 매력적인 볼 배합은 높은 직구 투 스트라이크 잡고 낮은 포크볼 떨어뜨리면 저는 거의 타자들이 삼진 당할 겁니다. 높은 직구로 2개 삼진 잡고 아니면 초구는 커브도 괜찮아. 왜냐면 이 선수 직구 구위가 워낙 좋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커터는 계속 안타를 맞고 직구는 삼진을 당하고 계속 보이시죠? 계속 이런 거예요. 낮은 커터는 이렇게 안타를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 낮은 슬라이더보다 별로 안 위니까. 그리고 이 삼진아웃 잡은 거, 이 직구는 여전히 좌타자 바깥쪽으로 휘니까 좌타자에게 더 강하다고 했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바깥쪽이니까. 그리고 김호령 선수도 포크로 삼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보이셔야 되고 이제 포크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타자 몸 쪽으로 휘죠. 근데 포크볼은 애초에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가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게 좌우 폭도 있으면 그래서 김호령 선수가 삼진 당한 거예요. 직구는 뭐 안타 맞는 거고 이거 포크볼이니까. 자 그리고 직구는 언제나 위험하죠. 근데 제가 아까 우타자한테 요 싱커가 이렇게 오면 홈런 맞을 수 있다고 했죠. 커브도 좋고 포크도 좋은 거예요. 이 선수 지금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요 위치면 치기 딱 좋아요.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오른손 타자가 툭 힘을 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한테는 이 싱커의 위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여기나 여기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 여기로 와야 범타.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 더 좋죠. 오다가 휘니까 이렇게 던져야 되겠죠. 여기는 아슬아슬하게 여기다 계속 던져야 되겠죠. 이렇게 제구가 되면은 완벽한 이 선수 제구력이 좋으니까 1선발이 되고 지금 보면은 계속 직구 커터 이러면 계속 지금 보이시죠? 커터로 안타. 커터를 왜 많이 던지는지 모르는데 이날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커터를 많이 던지면 안 돼요. 임창규 선수도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면 안 돼요. 이러면은 계속 공이 10개 8개 던지면서 커터 보이시죠? 커터 이러면은 이제 말리는 거예요. 이 선수는 커터가 매력적인 구종이 아니니까 이 선수에게. 그러니까 커터 낮게 던지면은 죄다 안 탄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던지면 다 재미가 없어. 그러나 직구 삼진 보이시죠? 포크 병살타 이렇게 이 선수는 직구와 포크볼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크볼 아까 좌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떨어지니까 이게 왜 병살타가 나왔냐?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 범타가 나오는 거예요. 팔 이렇게 아래로 따라가다가 툭 떨어지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따라가다가 살짝 맞고 이렇게. 그리고 토러스 선수는 참고로 수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직구는 이제 만약에 이게 왜 삼진 아웃이냐? 요게 싱커성 직구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볼인데 갑자기 스트라이크로 오니까 방망이 휘둘러서 삼진 아웃 당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두르지도 않았네. 요거는 못 휘두르네. 볼인 줄 아니까 안 휘두른 거예요. 한준수 선수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성범 선수가 요거는 143이니까 커터인데 요거 좀 운이 좋았다 이런 거. 포크볼인가? 나성범 선수가 아니네. 어쨌든 김호령 선수에게 커터 좌중간 이루타. 그리고 포크볼은 언제나 좋죠.
지금 계속 커터는 2루타 계속 이렇다니 계속. 그 다음에 여기 7구 포크볼은 그나마 좋아. 이렇게 위치가 안 좋아도 좋은 거죠. 아 나성범 선수 커터 삼진 나온 이거 아까 그건데 이거는 나성범 선수가 잘 못 친 거죠. 물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커터 이렇게 많이 던지면 안 돼 이 선수는. 그러니까 오히려 커브는 던져야 돼. 왜냐 직구 구위가 좋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한가운데 커터였는데 운이 좋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토러스 선수가 우타자 피안타율이 좌타자 피안타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볼 배합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직구, 커브, 포크볼 이거를 최대한 많이 던지면서 커터는 한두 번씩 섞어 던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면 토러스 선수는 충분히 직구 구위랑 포크볼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1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날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9이닝당 삼진율도 9개가 넘는 거거든요. 볼넷도 많이 주지 않아요. 이 선수는 제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토러스 선수는 1선발급 선수는 맞고 기아전은 주 2회 등판이었고 너무 무더운 여름 날씨였으니까 이번 키움과의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